안녕하세요. 저는 2022-2302학번의 정승빈이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제목은 회귀분석 메서드를 이용한 중고차 거래가격 분석이며 메서드 방식 제안, 메서드 정의와 소개를 담당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팀원들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생성형 AI는 자료조사와 코드 디버깅에만 활용하였으며 그 외 어떤 곳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코드와 발표 내용은 팀원들이 직접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4-0715 정민지입니다. 저는 데이터 전처리, 선형일기 모델 구현, 가격 예측 및 성능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팀원들이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는 자료조사, 코드 디버깅, 문장 교정에만 활용하였으며 그 외에는 어떤 곳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코드와 발표 내용은 팀원들이 직접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회귀 분석 보고서 발표를 맡은 22학번 정승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인 회귀 분석을 활용해 중고차 가격 예측 모델을 구축한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왜 회귀 분석을 배워야 하고 왜 굳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의 직관이라든지 경험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제 제대로 된 통계적인 결과를 낼 때 오류라든지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개선의 필요성이 필요해서 그 과정에서 태어난 게 회귀분석이죠. 회귀분석을 활용하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이제 앞으로의 미지의 데이터에 대한 정교한 예측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가중치를 계산해 줌으로써 의사결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법은 금융권의 주가 예측부터 마케팅의 매출 분석, 제조 공정의 수율 최적화, 의료계의 질병 위험 분석까지 현대 사회 전 분야에서 핵심 동인 파악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귀 분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 X의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 Y 간의 수학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수학적 모델, 즉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 더하기 입실론이 됩니다. 여기서 베타0는 기본 가격이 되는 절편이고 베타1은 이제 오르내림을 결정하는 기울기, 그리고 수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인 오차항 엡실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기울기와 상관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면 이 기울기는 0이 아닌 의미 있는 값을 가지며 데이터들이 직선 주변에 조밀하게 보이게 됩니다. 반면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 기울기는 0에 가까워집니다. 즉 x가 아무리 변해도 y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평평한 수평선이 된다는 소리죠. 저희 프로젝트의 분석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한 뒤 산점도로 선형적 경향을 확인하는 데이터 탐색 단계, 그 다음 최소 제곱법 OLS를 통해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모델 학습 단계, 이어서 결정 개수를 확인하는 평가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대입해 예측을 수행하는 단계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론을 실제 중고차 시장 데이터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캐글의 중고차 가격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며 수치형 변수인 연식, 엔진 크기, 마력, 주행거리를 독립변수 X로 설정하고 최종 중고거래 가격을 종속변수 Y로 설정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예측의 선형회계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경로를 가장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 알고리즘의 핵심 엔진은 최소 제곱법입니다. 실제 데이터 관측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 사이의 거리를 잔차라고 하는데 이 잔차를 제곱하여 합산한 값이 가장 작아지는 최적의 지점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연식이 1년 증가할 때 중고 거래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회귀기수, 그러니까 기울기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습이 완료된다면 새로운 차량 재원을 새로 입력했을 때 수식에 의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를 계산해내는 실시간 산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이론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현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파이썬의 핵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scikit learn을 활용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코드처럼 독립변수 x의 연식 데이터를 2차원 배열 형태로 넣어주고 종속변수 y의 실제 가격 데이터를 배치합니다. 두 번째는 모델 fit 메서드를 이용한 학습 단계입니다. 이 한 줄의 메서드가 실행될 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최소 제곱법 알고리즘을 수행하며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순식간에 계산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측 단계입니다. 모델 프리딕트 메서드에 우리가 알고 싶은 새로운 데이터, 예를 들어 2022년식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면 앞서 학습한 수식을 바탕으로 예상 중고차 가격을 즉시 산출해냅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구조가 실제 중고차 매매 플랫폼들의 실시간 자동 견적 시스템의 뼈대가 됩니다. 앞서 선형회귀의 내용과 원리, 선형회귀 모델을 평가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저는 이를 실제 중고차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 문제에 적용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고차의 여러 정보를 수집하여 중고차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고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형회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연식, 엔진 크기, 마력, 주행 거리 등의 정보를 설명 변수 x로 설정하고 차량 가격을 관심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선형회귀 모델은 데이터에 포함된 중고차들의 정보를 학습하며 각 변수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알고리즘의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실제 가격과 예측 가격의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회귀 계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각 변수들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고차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우선 결측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거하였습니다.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예측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격과 주행거리 데이터에 포함된 달러 표시나 쉼표 등의 문자를 제거하여 숫자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 모델에 사용할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브랜드, 연식, 연료 종류, 마일리지를 설명 변수로 선택하였고 관심 변수는 가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수집 가능하면서 실제 시장 가격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단계에서 선택한 변수 중 문자 데이터인 브랜드와 연료 종류를 모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리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80%는 학습용,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여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형회귀 모델을 실제로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fit 함수를 사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델은 각 설명 변수가 차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계수 형태로 계산합니다. 모델은 실제 가격과 예측 가격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하며 학습이 완료되면 새로운 차량 정보에 대해서도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모델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불러왔고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선형회귀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결측치를 제거하고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를 분리한 뒤 pd.getDummies 함수를 이용하여 범주형 데이터를 인코딩하였습니다. 그 다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데이터의 비율은 80%,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은 20%로 설정하였습니다. 마무리로는 선형일기 모델을 생성하고 fit 함수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predict 함수를 이용해 예측을 수행하고, R제곱 점수를 계산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델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새로운 차량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2022년식 현대 차량을 가정하였고, 주행거리는 3만 마일, 연료 종류는 가솔린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후 모델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학습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예상 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출력하면 새로운 차량의 가격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가격을 예측한 결과 37,492달러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성능평가 지표인 R제곱 점수가 약 0.058로 나왔는데, 이는 이번 결과는 모델의 설명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회귀 분석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가격 예측 모델을 구현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델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선형성 가정입니다. 선형회귀는 변수와 가격 사이의 관계가 직선 형태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특정 연식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비선형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변수 누락 문제입니다. 차량 상태나 사고 이력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예측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치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매우 고가의 차량이나 매우 저가의 차량이 포함될 경우 회귀식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은 매우 복잡한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선형회귀만으로는 모든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변수를 추가하거나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와 같은 비선형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다면 더욱 높은 예측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원별 역할입니다. 정승빈 학우님께서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 자료 초안 제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메소드 소개 및 분석의 주제의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전처리 및 선형회귀 모델 학습 등 코드를 구상하는 역할을 맡았고, 예측 결과 분석 및 발표 자료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와 수업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회귀 분석 메소드를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고차의 연식, 주행거리, 엔진 크기 등의 정보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고 차량 가격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선형회귀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회귀 분석의 원리와 예측 과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중 어려웠던 점과 해결 과정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작업을 병행하였고, 수업에서 다룬 핵심 내용인 회귀 분석의 원리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코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수업 자료와 생성형 AI 도구를 참고하여 해결하였으며, 발표 시간에 맞추기 위해 사전에 대본을 작성하고 여러 차례 발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